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집 사기 내매, 빌라는 위험, 서울 아파트 전세 귀환 몸됐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의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수요가 늘고 매물이 줄면서 전세 수급 지수가 약 2년 5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세 수요 증가 원인으로는 한동안 지속된 매매 시장 관망세로 인한 매매 수요 전환,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 수요 이동 등이 꼽힙니다. 반면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5월 들어 계속 3만 건을 밑돌고 있으며 작년 1월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은 0.09%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5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만 전세값이 하락했는데 이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대규모 전세 공급이 이뤄진 영향 때문입니다. 전세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전세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와 더불어 6월부터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에 따라 전세 매물 공급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더 뛰고 입주 늦어져 발동동 들끓는 사전청약 손본다.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의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사전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 지연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당첨자 입주 지연 피해 지원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보다 2년 앞서 진행하는 청약제도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입주까지 56년이 걸려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43개 단지 모두 예정대로 본 청약 시기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입주 지연 피해에 대한 주거 및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 사전 청약 속도 조절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사전 청약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청약 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 보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영끌 쪽 속수무책. 매물 쏟아졌다. 한국경제신문지 기자의 기사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한 영끌족 매물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면서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년 5개월 만에 월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8년 10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44건으로 전월 대비 18.1%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건으로 2015년 6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낙찰률 또한 증가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40.6%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으며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5.3%로 전달 대비 1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낙찰 가율도 전국 아파트는 86.1%, 서울 아파트는 90.6%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 한남동, 잠실동, 여의도 등 주요 지역 아파트와 9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매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주연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영끌족 매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 7주 연속 올라 전국은 24주째 뒷걸음질. 한국경제 한명현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7주 연속 상승하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시장 침체로 전국 아파트 값은 2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0.03%, 인천은 0.04% 상승했고 경기도는 0.03% 하락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고 청약시장이 약세인 지방은 0.04% 하락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용산구 0.14%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성동구 0.13%,
마포구 0.09%, 강남구 0.08% 상승했습니다. 하락한 지역은 종로구 -0.01%, 노원구 -0.02%, 도봉구 -0.01%, 강북구 -0.02% 4개 국뿐입니다. 인천은 3주 연속 하락세였던 중구가 0.17% 상승하며 전환세를 보였고, 동구는 지역개발 예정으로 0.02% 상승했습니다. 전국 전셋값은 0.03% 올라 지난주 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수도권 0.07%에서 0.08%로 상승하고, 서울도 0.07%에서 0.09%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5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성동구 0.22%와 동작구 0.18%의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아파트 말고 서울 빌라 사들이는 30대들 공통점 보니. 한국경제 김소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비아파트인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 매입자 가운데 30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30대 수요자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대출을 활용해 도심 인근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비아파트 매입자 중 30대 비율은 18.9%로 50대 2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30대 비중 14.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30에서 40대가 매수한 비아파트는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 등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강남과 도심, 여의도 등 업무지구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50, 60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정비사업 후보 지역이 많은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등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30대 비중 증가에 대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저리 정책대출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30대가 비아파트 매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여파로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 원룸의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재건축 불패는 옛말, 현금 청산가 밑도는 거래도. 동아일보 최동수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에서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노도강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부담 증가로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 3구나 마용성 등 대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전용 면적 71제곱은 5억 2천만에서 5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관리처분 인가 전인 지난해 거래가 5억 5천만에서 5억 6천만 원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반면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용 84제곱은 지난달 25억 원대에 3건이 거래됐습니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3%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노원 도봉 강북 종로 4개 구만 하락하고 21개 구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용산구가 0.14%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상승 거래는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소 분기 단위로는 거래량 상승세가 관측돼야 시장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강남권도 반짝 상승으로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4년치 전셋값 미리 올려받는다. 전셋값 상승 전망 커지는 까닭. 중앙일보 김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09% 상승하며 5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22년 급락했던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수급 불균형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세 수요가 몰리고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고금리 장기화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는 등의 영향이 작용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전세 매물은 1년 전 대비 24.5% 감소한 29,732건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임대차 2법의 영향이 있습니다. 2020년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권을 보장받고 갱신 계약 시
5% 이내 인상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년 만료 계약이 꾸준히 도래하면서 그동안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한 일부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통해 이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법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향후 전세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4년 만료 전세 매물이 5만 4천 건가량 발생하며 전세값 폭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윤지의 부동산 알릴일사 선임연구원은 전세 시장은 공급 충격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이상 가격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 교수는 1. 2인 가구 분화로 전세 시장 진입 신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입주 물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입법의 부작용 해결을 위해 연구 용역을 수행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패배로 임대차 입법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상습정체 원릉교에서 청담동 구간 지하화, 통행시간 20분 단축한다. 매일경제 이윤재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상습정체 구간인 원릉교에서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10.4km 구간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됩니다. 2029년 완공 예정이며 동남동 북권 통행시간이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규모로 중랑천과 한강하절을 통과하며 기존 동부간선도로 원릉나들목과 군자나들목을 이용해 진출입하고 영동대로의 삼성나들목, 도산대로의 청담나들목을 신설합니다. 개통 시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교통량은 최대 43% 감소하고 동남동 북권 간 통행시간도 기존 3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투자 영동대로 삼성에서 대치 2.1 구간 지하도로도 하반기 착공해 2029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